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니툴레툴의 카이노시스입니다. 오늘 제 킨텍스에 왔어요. 국제 공구 및 스마트 용접 자동화전이라는 전시회입니다. 제 영상을 요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용접을 여러 가지 많이 해보고 있는데 용접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더라고요. 어떤 용접 기계들이 있는지 어떤 공구들이 있는지 벌써 굉장히 궁금합니다.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마트 용접. 뭘까요? 우야. 제가 하는 용접이랑 좀 많이 다르네요. 굉장한 기계들이 보이는데, 우와. 좀 뭔가 어마어마한 산업기계 같은 느낌이네. 우와, 이거 완전 사고 싶다. 기계가 워낙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사실은 부담 많이 간 건데 이 버팀이 돼야지 힘 받잖아요. 그래서 기계가 클 수밖에 없는데 제공방이 너무 무리라 이 밴드소들인데 이걸 매달아서 이렇게 큰 기계로 만드는구나. 어마어마하네요. 일반 밴드소를 안 쓰고 이렇게 내릴 수 있는 형태로 쓰는 게 작업 사이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기가 막힙니다. 너무 근사하네. 오, 완전 예쁘다. 제가 사용하는 노란색들을 여러분 보셨을 텐데 걔를 중고로 제가 150만 원 주고 샀거든요. 야, 제가 사용하는 드릴이랑 차이가 많네요. 기본적으로 쓰는 선반보다 제가 훨씬 작은 건데요. 기능도 여러 가지 있는 것 같고 자동화되어 있는 아이라 Z축까지 있는 것 같고 우와 예쁜 거 진짜 많다. 얘는 템 내는 애입니다. 정밀한 거 봐. 관절 두어 개로 연결돼 있거든요. 타공으로는 쓸 수 없는 게 관절이 여러 개다 보면 수직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미리 뚫어진 구멍에다가 탭을 내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구멍에 맞춰서 들어가잖아요. 관절이 써도 되는데 얘는 제가 본 관절 있는 기계 중에 어마어마하게 단단하네. 드릴링을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관절이 이 정도 단단하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거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500 이상 할 것 같은데. 절곡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 난로 만들 때 그 얇은 합판 구기느냐고 엄청나게 힘들었잖아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얘는 넣으면 자꾸 부러지는. 근데 문제는 제가 한 거는 거의 1902m짜리라 넣을 수는 없네요. 이 사이즈 안에서 두꺼운 쇠들 이렇게 절곡하는 아이입니다. 이것도 크기는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 여기 진짜 사고 싶다. 로봇. 와우. 살벌하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도저히. 만만한 공구가 그새 또 없어졌는데요? 야, 이거는 설치를 어떻게 했냐? 영상에 맨날 나오는 그거네. 야, 내부에 녹아서 저렇게 덩어리가 되는구나. 이런 가공을 했다는 얘기야? 어이구야. 와우. 걸음걸이가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진짜야? 야, 대박이다. 야, 저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구나, 요즘. 균형 잡는 거 하면 관절 움직이는 게 사람이랑 똑같네요. 야, 이거 우리 맨날 쓰던, 우와, 엄청난 얘기네. 케이블 이거 생각보다 비싸더라. 우리가 보통 요만한 거 많이 썼는데, 움직임 자체가 무슨 로봇 같아. 이게 뭔가 했더니 진동 못하는데 그냥은 이렇게 탁구공 떨리는데 지금 얘 받쳐놨더니 전혀 안 떨리는 거네요. 여기 만져봐도 진동이 없네요. 바닥에 어마어마하게 진동이 있거든요. 케이블이라 하중을 많이 버티는 용도는 아닌 거죠. 지질의 그런 역할은 아니고요. 예. 충격이랑 진동을 흡수만 하는. 대단하다 진짜. 어떻게 이런 걸 생각을 하셨을까. 어떤 데 많이 쓸까요? 통신 장비라든가 충격. 용도로 군용으로 들어가요. 군용으로도 쓰는구나. 큰 장비들에. 전자장비, 캐비넷이라든가 여기 뭘까? 분사기. 분사장치.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늘 귀찮죠. 뿌리잖아요. 귀찮잖아요. 제가 그게 돼서 실어가지고 푸스위치로 내가 원할 때 뿌리면서 이렇게 일직선 물총고기가 너무 예쁘다. 네. 이거 스티로폴이에요. 예. 스티로폴 여기다 넣고 자 태핑률을 보여요. 궁금하다. 예. 자 이게 얼마만 독성이 독하냐 독하다는 뭐야. 건 알지만 이 정도일까라고는 몰라요. 태핑류가 이 정도였나요? 네, 이 정도라고. 저도 많이 쓰는데. 타사 제품에 퍼지가 되는 분사기가 있어요. 예. 분사되는 거는 공구에 직접적으로 10% 20%밖에 안 묻겠죠. 비말이 되겠죠. 당연하죠. 그럼 작업자가 독성을 마시게 되는 거잖아요. 제 밀링이랑 선반 쓸 때 사실 기름 잘 안 뿌리고 하거든요. 이 비말되는 거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얘만 있으면 뿌려대면서 무난하게 작업 너무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내셔널 지오그래피 왜 나왔냐?
용접 장갑인가요? 좀 타이트한 아이. 손바닥은 MBR인데 네. 손등이 다 이제 그 아, 여기를 강화시킨 거군요. 가죽 재질은 안 하셨나 봐요. 가죽의 문제가 뭐냐면은 물에 네. 굉장히 취약하고요. 그 뻣뻣하죠. 뻣뻣해가지고 손 나중에 힘들어가지고. 위쪽에 얘 좀 난연인가요? 폴이니까 이건 300도가 있겠네요. 아, 300도까지 버티는 애를 장갑 표면에 많이 해가지고 이 용접 장갑 뻣뻣한 거 끼면 손 엄청 아프거든요. 그라인더 칠 때 용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막아주고. 저 요거 한 3개만 주십시오. 근데 좀 얇은 거 되게 찾고 있었거든요. 아, 나 근데 그거 되게 궁금하던데. 절단석 중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얇잖아요. 3장, 4장 정도 두께의 제품들 있던데, 예. 제품을 아무리 찾아도 없길래 혹시 있나? 국내는 그걸로. 악절단이라고 네네네. 하잖아요. 99.9%가 다 저 제품이었기 아, 때문에 외국에서는 사용을 하는데요. 수입을 안 한답니다. 서양에서만 쓰네. 근데 어쩐지 서양 분들 쓰는 거 보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없더라고요. 저 얇은 날에 부담 갈 때가 좀 있어서 제가 2T나 3T 정도 써보고 싶었거든요. 연마석 말고 절단석으로 나오는 아이. 좀 알아봐서 연락해 주신다니까 만약에 제가 구하면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골라도 돼요? 몇 개 꺼내도? 예. 아, 네. 야, 역시 좀 예쁘구나. 이거 하나 사야 되겠다. 아, 이 기본 가방이 30만 원이야. 예쁘게 생겼다. 얘네들이 공구 가방으로 나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다 공구 가방 종류. 와, 뭐 여행 가방이나 똑같네요. 아무래도 무거운 물건들을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그렇죠. 들거나 매는 것보다 이렇게 양이 많은 경우에는 아, 끌고 다니는 게 편해서. 현장용으로 만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아, 근데 굉장히 고급 목수들이 쓰나 보다. 매니아층이 많이 생성이 됐고요.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써보신 분들이 예쁘게 생겼네요, 굉장히 진짜. 높아요. 기본 무게도 만만치 않네요. 공구 가방이라는 게 사실 들고 뭐 가도- 지하철 타고 이동하는 게 아니라 차에다가 차에서. 싣고 네네네. 차에서 꺼내갖고 현장에 갖다 맞습니다. 놓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나 저기 옆동으로 작업 갈 때 들고 가서 딱 하면 이게 나요, 이게 나요. 그 중에 하나 골라보게. 이걸 하나 마련합니다. 와, 기본적으로 가격이 되게 고가구나. 이거 들어보시면 독일제나 뭐 다른 뭐 일산이나 뭐 대만제나 비교해보면 무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와, 근데 언뜻 보기에는 좀 재질이 다른. 재질이 그 완전 주물 다르죠. 막 나온 것처럼 그러긴 한데 훨씬 더 견고한가 보죠? 밑에 보면은 이게 2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 어쩐지 너무 밑에 크더라, 보면 가방이. 이제 토크렌치랑 이제 절연 쪽하고 야, 이건 100만 원 넘겠다. 그건 100단이 넘어가네. 그죠? 네. 아니, 근데 DIY들한테 강필 이거 소개하면 이거 먹을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전문가들이 쓰나 보네요. DIY 서양에서. 쪽은 아무래도 베라가 조금 더 맞을 겁니다. 여기는 진짜 중공업하고 헤비한 쪽에서 보통 많이 그러네요. 쓰고 보이시나요, 강필이? 4, 50만 원, 20만 원대 스패너만. 이제 모양들 워낙 다양하게들 만들어요, 사실은. 여러 업체 시도하는데 사실 손에 맞는 건 동그란 게 제일 맞긴 맞더라고. 그죠. 이 형태가 역시나, 이건 또 머리 돌아가는 애네? 라쳇 기능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크기 저절로 되는 아이죠. 예. 이것도 뺐다 안 하고 그냥 이게 제가 알린 중국산이 있긴 한데, 이거 보니까 모양이 전혀 다르네. 스패너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스패너 같은 네네. 경우는 이게 어떤 게 다를까요? 그냥 빠지잖아요, 그냥. 근데 아, 무는 애구나. 잡아줍니다. 아. 잡아주면 안 빠집니다. 땡겨 지금 뭐 만드신 거예요? 아니죠. 빼보세요. 그냥 어? 여기서 이거 어떻게 되죠? 미세한 간격을 매직에. 야, 이거 매직이다, 정말. 라쳇은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얘는 각도 조절. 아, 각도 조절되는구나. 그리고 손잡이 뒤쪽에 비트 세트까지. 네. 요거 하나만 있으면은 다 되는 쓰죠. 거예요. 자, 킨텍스에서 구매한 제품들입니다. 구매하고 싶었던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뭔가 좀 전문적인 공구들, 기계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그래서 저렴한 것들, 저렴은 아니구나. 얘는 저렴하진 않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거 몇 가지를 구매를 했는데 여러분 눈에 띄는 가방이 보이시잖아요. 공구 가방인데요. 제가 보자마자 이거 무조건 사야 되겠다 그러고 샀는데 이게 베토라는 제품이래요. 그런데 디월트든 마키다든 어디든 미러키든 이런 가방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뭔가 그 명품 같은 느낌이에요. 중간 부분이 가죽이고 손잡이도 아주 심플하게 돼 있고 DIY나 공구 쪽 일을 하면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명품 가방인 느낌이에요. 가격대는 좀 비쌌습니다. 30만 원대 정도 하더라고요. 재질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5년 10년 사용해도 닳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재질이에요. 또 하나 좋은 게 제가 이 가방을 구매했더니 20만 원 상당의 제품을 또 서비스로 주더라고요. 소형 가방이고요. 내부에 보니까 또 다른 게 들어있더라고요. 뭐가 들어있었냐면 그 허리춤에 차게 되는 공구 가방인데 뒤에는 자석으로 돼 있고
이렇게 된 것까지 하나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현장에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현장 나갈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 공장, 원래 운영하는 공장이 동이 여러 동이 있는데 제가 군데군데가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도 꼭 들고 가서 작업을 하고 싶은데 이거 어울릴지 모르겠네요, 이 공장 안에서. 가방은 그렇습니다. 이 가방은 너무 예뻐서 잘 써질 것 같고, 이것도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실리콘 작업을 공장에서 많이 해요. 군데군데 보수할 일이 많이 생기면 실리콘도 뭐 여러분도 많이 쓰셔보셨겠지만 색상도 다양하고 뭐 내열 실리콘도 있고, 이번에도 화목난로 설치할 때는 내열 실리콘을 썼단 말이에요. 외부에서 쓰는 실리콘도 있어요. 햇빛이 좀 강한 여러 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이 실리콘 총이 굉장히 많은데, 보자마자 이게 일본 거라 좀 서운하긴 합니다. 일본 제품입니다. 타지마라는 곳인데 재질과 색감이랑 모양이 제가 들고 있는 실리콘 총 생각해보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빨간색 천문점에서 파는 뭐 2-3천 원짜리 보통 구매해서 쓰잖아요. 너무 예쁜 거예요. 구매를 했습니다. 보통 요즘 저희 실리콘총 업그레이드 돼서 끝부분 잘라낼 때 여기 구멍 뚫려가지고 잘라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또 그건 없네요. 뒤쪽에 누르면 이렇게 빠지게 돼 있고, 눌러가면서 쓰는 건데 또 스프링이 좀 견고하게 돼 있는 건 달라요. 실리콘 몸체를 넣는 부분이 이렇게 편하게 돌아갑니다. 끝에 보면 홀더에 거치대가 있어요. 별매하는 그 홀더 거치대를 구매하면 여기 허리춤에 바로 편하게 끼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실리콘 총이 자체가 후크를 달기가 불편하잖아요. 또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어서 걸어놓고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 제품이고요. 이 제품 보면 포장이 참 요란합니다. 이 스패너거든요, 여러분. 스패너 하나를 뭐 이렇게 줄줄이 매달아가지고 뭐 포장까지 열심히 해놨는데, 좀 특이한 스패너예요. 특별한 장치가 없는데도 너트 돌리다 보면 이게 계속 빠지잖아요. 빠져서 또 끼우고 돌리고 끼우고 돌리는데, 얘는 이렇게 한번 물리면 빠지질 않더라고요. 뭐 그렇게 특별한 좀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끝쪽에 보시면 살짝 그 톱니바퀴 형태로 달려있어요. 요게 너트를 물었다가 한 방향으로 조금만 힘을 주면 톱니바퀴 부분에 꽉 물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돌릴 수 있다는 얘기더라고요. 뒤쪽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레치 기능이 있어서 방향 전환해서 원 통째로 넣고 돌리는 건데 특이하다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패너가 원래는 여기 세트로 있어야지 사용을 할 거잖아요. 일부인데 기능이 아주 특이하길래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구매를 했던 거고요. 얼마나 유용할지는 저도 사용을 직접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거 잘 만들었더라고요. 소형 드라이버예요. 그리고 또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비트들이 안에 채워져 있습니다. 각종 형태의 십자, 일자, 뭐 다양한 육각형까지도 다양하게 들어있는데, 이 만듦새가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는데, 보통 나오면 끝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또 이렇게 연하게 돌아가게 만들어 놨어요. 뭔가 고를 때 편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하여간 디자이너나 엔지니어들이 애를 쓰는 부분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하나 끼워볼까요? 끼워보겠습니다. 내부에 또 자석이 있어서 이렇게 붙이면 빠지지 않습니다. 뭐 저가형 제품들 드라이버 보면 자석 안 달아놔가지고 이렇게 넣었다가 돌리다가 막 피스에 붙어버리고 빠져버리잖아요. 자, 이 제품 가장 특이한 점, 앞에 축이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90도로도 가능하고 원하는 각도대로 작업을 할 수 있게, 일자도 물론 가능하고요. 디자인 자체도 너무 예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아름답게. 좁은 공간에서 피스 작업을 할 때, 비트 작업을 할 때 아주 편하게 쓸 수 있는 아이고요. 이 뒷부분에 톱니바퀴 생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레칫입니다. 방향 바꾸면 반대 방향으로만, 한쪽으로만 돌게 되어 있고요. 반대로 움직이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편하게 쓸 수 있게 되어 있더라. 그런 제품이네요.